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불리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본인 인증이 도입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은 자신의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인증번호를 받거나 패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통 3사는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9월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일부터 카카오뱅크 앱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 보유 고객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지원금은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로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은 6일부터 1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6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7일의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 사용 시 체크카드 이용 실적으로 인정되며 캐시백 혜택도 제공됩니다. 실시간으로 국민지원금 사용 내역과 잔액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TV를 이르면 10월 미국에 공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말 아마존 베이직스 TV를 인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또 아마존 파이어 TV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TV를 단독 판매하기 위해 다른 제조사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아마존 TV 프로젝트는 회사 내부에서 비밀리에 지난 2년간 진행돼 왔습니다.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 TV를 내놓을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같은 대형 가전업체들과도 직접 경쟁하게 됩니다. 아마존 TV에는 음성인식 AI 비서인 알렉사도 탑재되며 디자인과 생산은 외부 업체가 담당합니다. 중국 제조사인 TCL도 그중 하나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아마존이 선보일 자체 브랜드 TV는 55에서 75인치 대형 화면을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10월에 선보일 예정이지만 물류 문제로 출시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5,000달러짜리 보급형 전기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배터리데이에서 밝힌 3만 달러 이하 저가 보급형 전기차의 존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판매가 35,000달러부터 시작하는 테슬라 모델 3보다 더 저렴하고 단순한 전기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개발 중인 저가 보급형 전기차가 자율주행 기반으로 운전대나 가속 페달조차도 장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2는 세단형인 모델 3보다 더 작고 가벼운 소형 해치백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차량 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양산 준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질 것이 유력합니다. 본격적인 양산 시기는 202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용으로 먼저 출하한 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버즈2, 갤럭시 워치4 폴더블폰 액세서리 등을 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부터 USB 케이블, 충전 어댑터, 유선 이어폰 등 정품 액세서리 6종을 이마트24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판매 제품을 갤럭시 웨어러블 기기로 확대하며 판매 품목을 총 29종으로 늘렸습니다. 이마트24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은 최신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4,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와 갤럭시 버즈 프로 등 웨어러블 기기와 갤럭시 Z 플립 3 케이스와 S펜 프로 등 폴더블폰 액세서리 등 총 29종입니다. 서울 여의도, 종로, 강남 등 수도권 지역의 이마트24 리저브 매장과 직영 매장 10개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하고 연말까지 전국 200개 이상으로 판매 매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기업 공개 공모액이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73개사로 공모액은 총 16조 113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95개사가 상장했으며 공모액은 5조 9,355억 원이었습니다. 올해가 아직 4달 남았지만 IPO 공모액은 역대 최대였던 2010년 10조 1,453억 원의 1.6배에 달합니다.
8월 10일 상장한 크래프톤이 IPO로 4조 3,098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는 2조 5,526억 원, SKI 테크놀로지는 2조 2,460억 원, SK바이오사이언스는 1조 4,918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I 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4개사의 공모액은 10조 6,001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대형 IPO 상장이 예정돼 있어 올해 총 IPO 공모액은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0월에는 카카오페이가 상장할 예정인데 공모액이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또 현대중공업도 1조 원가량을 IPO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당초 올해 상장이 예상됐던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의 쉐보레 볼트 전기차 리콜 사태 등으로 연내 IPO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1,49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6만 403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감소했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가 갈수록 세를 더해가는 데다 귀성, 귀경객으로 인구 이동이 대폭 늘어나는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 확산세는 언제든 더 거세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환자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의 매장 영업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됩니다.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총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간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